안녕하십니까. 소방학 개론 강의를 맡은 정태화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소방학 개론 수업을 시작하겠는데, 자, 소방학 개론은 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학문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여러 범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 그리고 책의 범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방학 개론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학문일 수도 있겠지만 시험에 소방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소방 공무원법에서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교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같이 한번 확인을 하시고서 전체 공부를 조금 이어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크게 속도에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소방학 개론은 소방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거의 필수 과목에 가깝죠. 소방학 개론, 소방관계 법규, 그리고 영어, 한국사, 국어 대체적으로 이렇게들 많이 보시는데 그런 필수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방학 개론은 소방 조직, 재난 관리, 화재 및 연소 이론, 그리고 소화 활동 혹은 소화 전술, 소화 이론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소방 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방법인 거고, 이 교재 또한 마찬가지로 소방 조직, 재난 관리, 화재 및 연소 이론, 소화 활동 그대로 나눠놨습니다. 다만 화재 이론 따로, 연소 이론 따로 해서 교재 자체는 챕터가 5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각 챕터별로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소방 조직은 기본적으로 소방의 역사나 소방의 개념. 자, 소방이라는 건 어떻게 흘러왔는지, 소방의 개념은 뭔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통은 이제 소방 행정입니다. 자, 소방이라는 건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의 한 분야입니다. 행정에서 뭐 별도로 나온 소방이라는 학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소방행정, 경찰행정, 무슨 뒤에 행정이 붙으면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방은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소방은 소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인사. 물론 공무원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중에서도 소방은 특정직 공무원이라 별도의 또 소방 공무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하게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은 거기 우선 하고, 그게 없으면 이제 공무원 기본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개론이나 법규를 공부를 하신다. 그럼 그거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특별법, 개별법 우선주의입니다. 그게 없으면 일반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고, 거기에 대한 개별법이 있으면 또 그 다음에 개별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항상 특별법, 개별법 우선주의다. 이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항상 유념을 하고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통은 이제 재난이론이라고 합니다. 재난이론은 재난관리. 재난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부터 해서 재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전체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에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의 재난 및 안전은 어떤 법의 근거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느냐.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 일반법이고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시험도 주로 이제 여기서 많이 다루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조 및 구급 이론입니다. 근데 이 구조 및 구급 이론은 재난관리 이론에도 포함이 되지만, 이 앞에서 보신 소방 조직 안에서도 소방 조직 안에 구조 구급 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 이론에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소화 활동에도 사실은 구조 구급 이론이 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교재마다 틀립니다. 구조 구급 이론을 따로 떼내서 써놓은 책도 있고, 재난관리에 포함돼서 써놓은 책도 있고, 3개 파트에 나눠서 써놓은 책도 있고, 3개 파트 중에 한 파트에 넣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교재는 구조 구급 이론이 이 소방 조직 안에 구조 구급 때 조직과 관련된 소방 조직 안에 같이 이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구조 구급 이론이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이, 그 구조 구급 이론은 책을 편의상 좀 편하게 쓰시려고 따로 떼내신 케이스인 거고, 어디에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거 유념하셔서 책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화재 및 연소 이론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화재 이론, 연소 이론. 그럼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십니다. 왜 폭발 이론은 없느냐? 폭발 이론은 화재, 연소 이론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폭발 이론은 기타 이론이라고 그래갖고 어떤 경우 폭발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화재면 연소이론이라고 안 쓰고 이제 대부분의 교재들은 소방공학 해갖고 공학에 대한 이론으로 해서 화재이론, 연소이론, 폭발이론 이렇게 따로따로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교재는 특징적인 게 이 그대로 법령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화재이론, 연소이론, 그리고 기타 이론으로 해서 폭발이론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소화활동 혹은 소화이론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대표적인 게 소화약제. 보통 우리 이제 소화약제. 보통 어떤 화재에 어떤 약제, 어떤 소화약제를 쓰느냐. 물을 쓸 것이냐, 뭐 모래를 쓸 것이냐, 아니면 담요를 덮어서 질식으로 소화를 시킬 것이냐. 어떤 그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소화전술입니다. 통상적으로 소화전술은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공격적으로 진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방어적으로 좀 수비적으로 진화를 할 것이냐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그 소방대들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맥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소화 활동하고 첫 번째 그 1번 챕터에 있는 소방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가장 실무적인 이론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물론 그 소방 조직에 나오는 소방 역사. 근데 역사는 실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방학 개론이라는 걸 배우고 있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소방의 역사, 불의 역사, 소방은 어떻게, 뭐다. 뭐 대체적으로 그 정도는 여러분들 회사를 다녀도 회사 연역 정도는 다들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 꼼꼼하게 몇 년도에 뭐가 있고 몇 년도에 뭐가 있고 이 정도는 몰라도 언제 창업을 했고 대체적으로 우리 회사는 뭐 어떻게 커갖고 이 정도는 다들 알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개념 정도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소방 조직에서 예컨대 뭐 특히 소방 역사와 관련해서 뭐 어떤 그 연도를 외운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막 이런 연도까지 외워야 되냐, 지역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으나 소방은 기본적으로 역사에서 연도를 외워야 되는 거는 맨 처음에 그 소방 업무라든가 조직과 관련한 변천사 과정에서만 외에는 연도 외우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한국사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연도를 위해서 연도까지 다 맞춰야 된다? 너무 연도 외울 게 많죠, 한국사는. 그런데 소방 역사는 딱 그 앞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좀 어렵다든지 이렇게 불평불만 하시면 안 돼요. 좀 곤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 조직에서 첫 번째 파트로 해서 보면 일단 소방의 발전 과정이 나옵니다. 소방의 발전 과정은 기본적으로 근대, 이전. 자, 이 얘기는 근대 이전은 이제 약간 그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혹은 이제 그 전에 원시시대까지 올라가서 불이 난 어떤 것이다. 라는 거 앞으로 이제 쭉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은 보통은 원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 근대 이전은 다른 거는 앞에 1, 2, 3번은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더라 하고 한번 읽기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4번이에요. 4번에 자, 조선시대 하면은 금화법령의 제정과 금화관서의 설치. 자, 그래서 이 4번은 가장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조직인 금화도감에 있었다. 그리고 연도로는 1426년, 세종 8년. 근데 이제는 딱 요거 하나만 사실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앞에 교재로 보시면 뭐 원시시대에서 뭐 불의 발견, 이용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삼국시대에서 사회적 재앙으로 그 출현한 화재.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서는 금화제도가 시행되는데, 금화제도라는 건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지, 금화제도가 어떤 조직이었거나 소방관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화제도부터 한번 보면은, 근데 다만 이게 중요한 이유가 금화제도,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금화제도가 조선시대로 내려와서 그 조선시대 초기에 금화도감, 즉 금화법령이 정해지고 금화도감이 설치되는 근간에 이렇다 정도이지 어떤 이건 제도이지 설치는 아닙니다. 항상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각 관하의 지는 당직자 또는 그 장을 금화 책임자로 지정해서 뭐 금화 관리자를 배치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주택구조 등 초가지붕을 기하지붕으로 개선토록 권장했다든가 이런 정도 제도가 있었고, 고려시대는 특징적인 게 그 실화 및 방화자의 어떤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화는 실수로 불을 내는 사람입니다. 방화는 고의죠. 고의
고의에 의해서 내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뭐 태 50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장 80의 형을 내렸다. 태나 장을 때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벌을 내렸다라고 할 만큼의 어떤 그 규정이 있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선시대죠. 여러분들 그 수험 공부를 하실 때는 조선시대부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조선시대는 금화 법령의 제정과 금화 간서의 설치. 근데 여기서 꼭 외우셔야 되는 거, 최초라는 거, 항상 최초라는 거 외우셔야 되고, 자, 교재에서 나오지만 세종 8년 1426년 금화 도감, 이거는 연도까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게 친절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공부하실 때는 보통 세종 8년이라고 나옵니다. 세종 8년 금화도감 이렇게 외우시는데, 어떤 문제는 1426년 금화도감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1426년을 약간 좀 치사하게 1428년, 1429년 뭐 이렇게 틀리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연도를 외우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세요. 1426년 세종 8년입니다. 금화도감. 그리고 항상 유념해야 되는 거,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 조직이었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화 법령부터 살펴보시면 말 그대로 조선시대 초기에, 조선시대는 역사적으로 해서 가장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근간을 이룬 법은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 완성으로 조선시대는 금화 법령이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자, 금화 법령은 말 그대로 그 화재 시에 종을 울려서 알리고, 화재를 위해서 감시, 순찰을 하고, 순찰로 경계를 하고, 구화 시설, 즉 불을 났을 때 불을 끄는 구화 시설 등으로 그 골격을 갖추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이 이제 금화도감. 아까 여기 외워야 되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금화도감은 최초의 소방 조직 세종 8년 1426년이고, 한성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소방기구, 즉 금화간서인 금화도감을 설치했고, 이후 성문도감과 병합해서 수성금화도감이라 하였다. 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그 순서가 나옵니다. 그럼 금화도감 다음에 수성금화도감, 그 다음에 맨 밑에 나오는 뭐 멸화도감까지 가는데, 이 멸화도감까지 가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금화도감 다음에 수성금화도감입니다. 소방 조직은. 그래서 수성금화도감까지 정도는 외우셔야 되고, 최초 금화도감, 그 다음이 수성금화도감 이렇게 넘어간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오가작동법이 나옵니다. 오가작동법은 화재 발생에 대비해서 5가지 작동법을 시행했으며, 지방에는 도둑과 화재를 막기 위해서 자발적인 의용조직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자, 이 의용조직은 이제 뭐 유래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에도 민간 소방 조직들이 있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유래가 되겠죠. 자, 다음이 이제 금화 조직 및 도시 계획은 금화규정, 금화군, 멸화군, 지방의용, 금화 조직 등의 제도와 방화성 도시 계획이 최초로 시행됐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화재 진압 도구는 말 그대로 뭐 도끼라든가 불덮개라든가 이런 게 썼다. 이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는 이제 포인트라 그래갖고, 그 포인트 중에서는 조선시대의 금화는 병조, 의금부, 그리고 한성부, 수성금화사 5부에서 관리들이 화재를 단속하는 일을 했고, 그 밑에 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금화도감에서 시행한 진압대책은 기본적으로 심패 발급. 이거는 내가 금화도감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심패를 발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진압대원을 정규대원으로 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전파, 타종, 여기도 지금 타종이 나오죠. 화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현재도 마찬가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얼마나 알려서 얼마나 빠르게 대처했느냐. 이거 굉장히 지금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조선시대에도 그걸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그래서 금화도감 보면은, 금화도감에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종 8년 한성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구. 세종 8년 1426년. 그 이후에 수성금화도감이라 했다. 이 문장은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문장을 그대로 외우라고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 단골입니다. 단골 손님입니다. 역사에서. 항상 단골 손님이고, 그리고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어렵게 낸다 그러면은
조직 순서의 변천사를 보면 금화도감 다음에 수성금화도감, 그 다음 멸화군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보통 멸화군까지 잘 안 넘어가는데 금화도감, 금화도감, 그 다음에 뭐 경성부에 있는 후방 조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현대까지 같이 묶습니다. 고대만, 근대 이전만 나온 적은 없어요. 근대, 그리고 근현대까지 해서 같이 엮어서 나옵니다, 역사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이후입니다. 근대 이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개화기. 개화기라고 하면 우리 갑오경장 생각하시면 돼요. 1894년입니다. 1849년부터 일제시대까지 1945년까지를 끊어서 개화기와 일제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광복군하고 미군정시대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신 건 아시죠? 그 이후부터 3년 정도가 미군정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죠.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제 국가소방체제입니다. 국가가 소방을 책임지던 시대예요, 그냥. 국가 안에 소방조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제도의 발전기라고 해서 1970년부터 1992년까지인데 이때는 국가와 지방의 이원적 소방체제, 여기에는 그냥 국가 플러스 지방 소방체제라고 써놨는데 국가 플러스 지방 소방체제를 우리는 읽을 때 이원적 소방체제다. 그래서 시험에 지문을 나올 때 70에서 92년도는 이원적 소방체제다. 이렇게 지문을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항상 같은 말입니다. 국가 플러스 자치 소방체제는 이원적 소방체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은 같이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가로 열고 뭐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말을 틀려라 하고 해서 말을 바꿔서 쓰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뜻, 같은 의미일 때는 같이 외우세요. 항상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성숙기인데 이건 199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광역시 소방체제입니다. 즉 국가에서 굵직한 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의 기본적인 거는 각 광역시에서, 자, 여러분들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는 자꾸 중앙으로 생각하시는데 서울도 지방자치단체예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고, 자, 그래서 그 광역시별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은 소방에 대한 인사에 관한 거는 기본적으로 광역시 단체장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베이스로 소방학 개론, 소방관계 법규를 공부하실 때는 기본 베이스 하나만 알고 있어도 시험에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자, 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집행을 하거나 돈과 관련된 것들이 뭔가 들어갔다.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다 시도지사로 미루셔야 돼요. 뭐 어떤 손실 보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뭐 물건을 사는 거에 돈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넘어간다. 라는 개념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가시면 돼요. 그 얘기는 왜 거기에 유치가 되냐. 그거는 지금 현재 제도 자체가 시도 광역자치단체 체제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 운영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기본 베이스를 여러분들이 깔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개화기와 일제시대에서 1894년인데, 자, 이거는 여기서는 1895년에 교재에서는 4월 29일 경무청 지체를 개정해서 수화 소방에 관한 사항.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소방이란 용어, 소방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쓴 게 1985년 경무청 세칙에 나오는 겁니다. 즉, 갑오경장 때에 소방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쓴다. 자주는 안 나오지만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초라는 소방 용어를 쓴 거는 1895년 갑오경장, 갑오개혁 이후다. 갑오개혁 때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광복군과 미군정 시대는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 종료되고 대한민국이 광복이 되죠. 그래서 별도의 국가로 수립이 되면서 바로 정부 수립이 안 되고 일단 미군정에 의해서 하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자치 소방, 즉 소방 행정을 중앙소방위원회하고 도소방위원회 그리고 및 시읍면 아주 작은 단위죠. 작은 단위 소방까지 해서
독립된 어떤 자치 소방제도를 최초로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게 사실은 뭐 연역적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자치 소방 체제입니다. 근데 미군정입니다. 그럼 미국 행정이 다 들어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치 소방 제도가 최초로 이제 수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년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래서 70년대까지는 중앙 내무부, 이때는 소방이 경찰의 한 부서였습니다. 경찰의 한 부서로서 소방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로, 지방은 그 경찰국 소방과로 해서 경찰 안에 있던 그 하나의 그 부서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소방공무원은 그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적용을 받아서 경찰 신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그 연역 공부하실 때 항상 또 유념하셔야 되는 게, 요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1958년이죠. 소방법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제정이 됩니다. 소방법. 소방기본법하고 소방법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소방법은 1958년이고 소방기본법은 2003년도에 이 소방법이 소방기본법,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 그 다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이 4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역을 할 때 여러분들 외울 때 이것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1958년도엔 소방법이고 2003년도가 소방기본법입니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문제를 얼핏 읽었을 때 지문에서 1958년 소방기본법 나오면 얼핏 읽었을 때 맞는구나 생각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왜? 오답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을 출제하시는 그 출제자도 기본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래서 1970년부터 1992년 국가 및 자치 소방체제, 이원적 소방체제라고 하는데, 자, 요 시기에 벌어지는 게 이제 경찰로부터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1972년 8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경찰로부터 독립해서 서울과 부산은 자치사무, 기타 시도는 국가사무로 다루어지는 이원적 행정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여러분들이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1957년도에 민방위 본부라는 게 생겨서 그 소방 방제와 소방 운영에 관련된 것들이 이 시기에 이제 별도로 그 민방위 본부라는 게 생겨서 그 안에 편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978년도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을 근간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법이 1978년도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방공무원으로서 별도의, 그전에는 경찰공무원이었죠. 그러다 이제 소방공무원이라는 별도의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소방학교 직제가 생겼다. 이렇게만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로 넘어가시면, 성숙기는 1992년이죠. 이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도 시작되고 하면서 광역 소방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방제국이 신설이 되고 1995년에 소방국의 구조국가를 신설하게 되죠. 그리고 2004년에 소방방재청이 신설이 됩니다. 자, 2004년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2004년도에 소방방재청이 생기게 된 이유는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이후로 소방방재청이 별도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 앞에 것과 연결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2003년도에 소방법이 소방기본법하고 해서 4개로 분화가 됐죠. 2003년도 하면 소방기본법을 생각하셔야 되죠. 그리고 2004년도가 소방방재청입니다. 자, 그 다음이 쭉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2014년도에 국민안전청의 중앙소방본부, 그래서 소방방재청이 생기게 됩니다. 자, 2014년도 하면은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후로 그 민방위 본부에 있던 소방방재청이 이제 국민안전처라는 처가 하나가 생성이 되면서 소방방재청하고 그 다음 해양경찰청이 그리로 예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산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행정안전부 산하, 2017년도에 정부조직법이 또 개편이 되죠. 정부가 한번 바뀌죠. 그러면서 그때 개편이 되면서 국민안전처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은 그 국토해양수산부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쪽 외청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소방청은 소방방재청인 소방청으로 바뀌면서 그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바뀝니다. 자, 외청과 내청 완전 다릅니다. 외청은 별도로 그냥 자기 업무만 하는 겁니다. 위에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도 없고 자기 업무만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독권을 발동할 때만 감독권한이 생기고 그 외에는 그냥 자기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 독립된 청으로 발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 독립된 청은 중요한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에 독립된 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독립된 청이라 그러면 경찰청, 그 안에 이제 소방청, 그리고 해양경찰청, 이런 청들이 이제 별도의 청으로,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외부에서 자기 위에서 뭔가 명령을 내려서 그 산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무만 하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부서 장관이 별도로 감독권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검찰청도 법무부 장관이 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찰청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리고 소방청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감독권을 발동시키면은 그때 감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업무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이 되는 거고, 자, 소방 업무의 변천에서 교재에 나옵니다. 이 변천에서 보면은 이 연도별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찝어드리면, 자, 58년이죠. 그 다음에 2003년.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억부터 보시면 1950년에는 기본적으로 법률이 아닌 내무부령으로 소방조사 규정이 있어서 소방 업무가 됐다. 자, 그래도 아까도 계속 설명했죠. 58년이 나옵니다. 58년 소방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68년은 풍수의 대책법이 생기면서 풍수의 설해의 예방이 가능해졌다. 이 법이 지금은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변경돼서 재난 및 안전관리, 우리 재난관리 일어날 때 중요한 법 중에 하나로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1988년도가 특별구조대, 119 특별구조대가 설치 운영이 되고, 99년 소방법 개정으로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이 포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003년 소방법이 4개의 분야, 소방기본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 공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4개 법으로 분화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연도 외우는 거는 꼭 외워야 되는 것들만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소방행정체제의 기능 및 그리고 책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